안녕하십니까. 전 위미모빌리티에서 CRO로 근무하고 있는 손상현입니다. 금일 주제는 이제 우리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죠. 물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고요. 저희 주제는 물류 배차의 비효율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서 최적화 엔진으로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드릴 말씀은 이제 물류비 현황부터 해서 전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에 앞서서 먼저 회사를 간단하게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생소한 회사라고 좀 생각될 수 있으실 텐데요. 위미 모빌리티는 2017년도에 만들어진 스타트업이고요. 원래 시작은 물류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B2C여서 위미 플레이스라고 혹시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약속 장소 중간 지점 찾아주는 솔루션을 플랫폼 그때 개발했던 회사고요. 아쉽게도 저희가 이걸 개발해서 런칭한 시점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만날 수가 없었죠. 근데 저희가 그 약속 장소 중간 지점을 찾아주기 위해서는 각 약속 그 대상자들이 이동수단이 다 다르거든요. 누구는 승용차로 이용하고, 누구는 이제 버스를 이용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 이동수단이 다른데, 어디서 모일까? 가운데 중간 지점에서 모일까? 이게 아니라 저희들이 했던 것들은 시간을 가지고서, 소요되는 시간이 승용차로는 몇 분 걸리고, 대중교통으로는 얼마 걸리니, 이쯤에서 만나세요라고 추천하는 큐레이션을 했었고요. 이제 거기서 갖고 있던 이제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경로라든가 이런 기술들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2022년도에 피벗을 했습니다. 여러 이제 물류 회사들에서 좀 물류뿐만 아니라 플랫폼 회사들에서 뭐 여러 가지 요청들이 있었고, 자, 그럼 우리가 기존에 이제 개인 간의 어떤 B2C에서 B2B로 전환하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벗한 지 한 3년 차 됐고요. 어떻게 보면 물류 관련해서는 업력은 한 3년 정도 됐다고 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스타트업들 물류는 특히나 거의 투자가 안 되고 있는데, 작년 말에 거의 시리즈 B 200억 정도 투자를 받아서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고요. 저희 전략적 투자자로는 한국타이어라든가 뭐 네이버 클라우드 등 여러 부분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저희들이 성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배차 엔진 얘기하면서 최적화 엔진을 얘기하면서 왜 물류비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가 갑자기 웬 물류비냐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결국은 돈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기업들에서 부담하는 비용들이 상당 부분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계속 과거에 관행대로 하고 있는 영역이 물류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국내 물류비 현황을 좀 살펴보면 글로벌하게 작년에 물류비가 약 12조 8천억 달러가 발생이 됐고요. 상당히 과거 대비해서 높은 수준이고, 앞으로도 계속 물류비는 매년 3,200억 달러씩 증가하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5년간 한 17조가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2029년에는 28년 대비 약 2조 가치 정도 더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내 물류비도 보면 과거 대비해서 GDP 대비 비율은 높았습니다만은 코로나가 터지면서 팬데믹 상황에서 물류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물류비가 그러면 팬데믹이 끝나고 떨어졌나요? 그렇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모든 것들이 증가하는 그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심각한 상황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21년도 기준으로 보면 약 282조가 물류비로 지출이 되고 있고요. 10년 만에 거의 2배가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부담이 이제 점점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과거에는 어쩔 수 없어 뭐 이런 투로 그냥 넘어갔던 영역들이 이제 점점 회사에서 눈에 보일 거예요. 물류비가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에 대해서도 같이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 물류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듯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21년도 자료입니다만은 우리 물류비 중에서 제일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게 어디냐면 물류센터가 아니에요. 센터 운영에 대한 코스트보다는 수배송 쪽에서 육상 운송 쪽, 수배송 쪽에서의 물류비 비중이 훨씬 포션이 높습니다. 21년도가 약 60% 가까이 됐었고요. 지금은 회사별로 70% 넘어가는 회사도 나오고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게 줄어들 수 있을까요? 현재의 구조 가지고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국내 상황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들여다봤고요. 이제 어쨌든 볼륨이 큰 데와 작은 데에 편차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중소기업은 약 7.8% 정도가 이제 물류비를 부담하고 있고 대기업들은 약 4.4%인데 여기서 1포인트만 개선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업이익이 그대로 개선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1포인트가 증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업이익이 1포인트가 떨어지겠죠.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은 어쨌든 평균적으로 1만 원짜리 제품을 판매를 하면 약 690원 정도를 물류비로 지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업태별로 또 달라요. 업종별로. 그렇죠. 제조업은 어떻게 보면 제조로 인한 볼륨이 커서 어떤 물류비가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음식료라든가 소매업 같은 경우는 두 자릿수의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상온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제품들에 따라서 각각에 따라서 정원 분류가 발생하죠. 콜드로 가야 될 거, 냉동으로 가야 될 거, 또 온도가 25도를 넘어가면 안 되는 것들, 뭐 이런 형식으로 정원에 대한 콜드 비율이 증가하고 물류 비율은 계속적으로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증가할까요?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팬데믹 때 글로벌 공급망 이슈가 생기면서 모든 원재료들의 가격이 올라갔죠. 그래서 신장률은 좀 과거 대비해서 떨어질지 모르지만 그게 떨어졌습니까? 안 떨어졌죠.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원료비의 상승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기름값이 유가가 이제 팬데믹 지나면 어느 정도 안정화될 줄 알았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고 그때와 비슷한 상황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연료비는 운송비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높죠. 우리 알게 모르게 이제 전기료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게 생산 원가에도 다 반영되듯이 어쨌든 연료비의 상승이 가장 큰 요인이고요. 그러면 이제 뭔가 변화를 해야 되는데 과거처럼 이렇게 관행적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원가 상승분을 다 떠안을 수밖에 없고 비딩을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누군가는 손해보고 들어와야 되는데 결국 서비스가 유지 안 되고 다시 바뀌고 계속 악순환들이 발생할 거라고 좀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말씀드리겠지만은 과거에 사람에 의존한, 엑셀에 의존한, 사람의 경험치에 의존한, 드라이버의 경험치에 의존한 그런 전통적 방식으로 여직 물류 산업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보면은 물류는 여전히 전통적인 산업이다. 많은 로봇이 다 하고 있지만 일부만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날로그 산업으로서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게 지속 가능할 거냐? 그건 다른 이야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또 마찬가지로 차량의 관점에서 보면 빈 차로 돌아다니는 차들이 많습니다. 뭐 데이터상으로 보면 평균 약 35% 정도가 공차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서너 대가 빈 차로 돌아다닌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연료비니 강가니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면 결국 원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공급망 이슈 문제랑 또 이제는 과거와 다르게 일하는 방식이 팬데믹 때부터 확 달라졌습니다. 내가 짧게 일하고 쉬는 나만의 쉬는 시간을 갖는다든가 일하는 방식들이 달라져서 물류센터라든가 차량의 운전 이런 부분들이 젊은 사람 찾아보기 힘든 그런 구조가 돼가지고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팬데믹이 많은 변화를 줬어요. 우리 라이프 스타일도 다 달라졌죠. 과거에 회식하면 밤늦게까지 술 먹었는데 지금 오피스 주변에 가보면 9시 넘어가면 식당이 다 비어있죠. 이런 구조처럼 모든 라이프 스타일이 다 바뀌었습니다. 이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산업 구조는 물류 쪽에서 특히 운송 쪽에서는 여전히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과거 글로벌 측면에서 이제 기업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이제 잘 아시겠지만 아마존 같은 경우는 수요 예측부터 해서 AI 기반으로 수요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최적 배치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로봇이 드론 등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하면 비용을 효율화하고 최적화하고 또 고객 만족하고 연결시킬 수 있을 거냐 이런 게 이제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디벨롭돼서 더 기업의 이익에 기여하는 그런 구조로 전환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트는 잘 아시다시피 전통적인 오프라인 매장이죠. 우리나라 이마트가 우리나라에 진출했다가 철수했지만은 전통적인 오프라인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AI 기반으로 똑같이 마찬가지로 오프라인에 대한 수요 예측, 온라인에 대한 수요 예측들을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 로봇이라든가 옴니 채널 전략, 그 다음에 인카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활용해서 고객들이 끊임없이 방문하게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연결되게끔 그러한 전략들을 해서 월마트가 우리나라처럼 힘들다라는 소리는 잘 못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오프라인 전통적인 기업이지만 이런 AI 솔루션들을 활용해서 AI 테크를 활용해 가지고 온오프라인으로 함께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전통적인 이제 물류 회사인 DHL도 마찬가지로 여기 자체적으로 AI 기반의 경로 최적화 솔루션이라든가 협동 로봇들을 도입을 하고 그다음 배송 지연이 이제 B2C가 많기 때문에 배송 지연 등에 대한 예측 시스템 등을 활용해 가지고 나름의 고객 CS에 대응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점점점 물류 기업들도 계속 테크 기반으로 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물류 특히 운송 쪽에서는 거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 비효율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제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이 부분에 고민을 하고 B2C에서 B2B로 전환할 때 기존의 시장을 보면서 산업을 들여다보면서 저희들이 이런 고민들을 같이 했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람이 하고 있는 경험치에 의한 부분들을 어떤 AI 기반으로 자동 배차를 한다던가 또 화물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밀크런을 했을 때 제대로 정해진 시간에 픽업해서 납품 장소로 정해진 시간에 납품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게끔 실시간 경로 최적화한다든가 추천한다든가 또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게끔 이런 솔루션들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요. 차량들이 많은 회사들이 고정 차량을 갖고 있는데 이 차량들을 단회전 한 번만 하고 말 거냐 아니면 정해진 업무 시간 내에 더 많은 회전을 또 통해서 물류 차량의 회전이 많이 된다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투입되는 차량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차량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나가는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AI 기반의 물류 최적화 도입을 통해서 물류비를 절감하고 운영을 효율화할 수 있는 극대화해야 앞으로 이 비즈니스 환경이 변화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들 아시다시피 어떤가요?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로 인해서 어떤 상황이죠? 매출은 정체이거나 소폭 상승하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연료비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원가 부분들이 다 올라갔기 때문에 매출 원가라든가 판관비 등이 다 증가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악화되는데 판관비든 원가든
물류비를 들여다보면 다른 지표들에 비해서 훨씬 증가폭이 큰 거를 눈에 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하히 최적화를 할 거냐. 그래야 조금이라도 회사 내에 조직의 어떤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솔루션들은 뭐 뒤에서 실현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전 국내 저희 자부하고 있습니다. 유일의 VRS 제공 1위다라고 하는데 Vehicle and Routing Scheduling 하는 솔루션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체 개발한 솔루션입니다. 그 다음에 결과는 클릭하면 바로 나옵니다. 담배 피러 가시면 안 되고 담배 피고 오셔서 결과 보셔도 상관없습니다만은 바로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그걸 바로 실행단으로 옮길 수가 있고요. 저희들이 또 강점은 여하튼 차량을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화주 입장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운송사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3PL사는 다른 관점일 수 있는데 화주 입장에서는 차를 줄여야 차당 나가는 단가를 줄일 수가 있고요. 3PL사 입장에서는 뭐냐면 내가 받은 단가에서 차를 적게 운영해야 뭡니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마진이 생기죠. 지금은 원가가 비슷해요. 운전자에게 줘야 될 돈 똑같고 그 다음에 운송사가 가져가는 마진의 폭의 좀 높낮이 차이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내가 차를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단가를 더 낮추더라도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비즈니스 경쟁력을 가져갈 수가 있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비에 대한 절감을 가져갈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3년밖에 피봇한 지 3년밖에 안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든가 뭐 여러 R&D 해가지고 장관상 받고 뭐 LG 슈퍼스타트라든가 오비맥스 이런 데 수상하면서 알려지면서 저희가 많은 기업들하고 100개 이상의 기업들하고 POC하고 계약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데이터들을 저희가 쌓을 수가 있었고 그러면서 계속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그 솔루션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차량에 대한 배차니 경로 최적화하는 작업들을 하면서 저희가 한 가지 장점이 뭐냐면 교통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도로별로 우리 코엑스 앞에 대로변이 금요일 15시에 속도값이 얼마인지를 저희가 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의 AI 기반으로 해가지고 축적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디벨롭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게 이제 가장 기본이 돼서 저희 루티라는 솔루션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B2C라든가 이런 쪽에 보면 어떤 권역을 정해놓고 그쪽에 계속된 그 배송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택배 같은 경우 잘 아시죠? 택배 같은 경우는 기사의 경험치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기사님은 상차를 해서 오른쪽으로 가서 하는 게 루틴이에요. 근데 솔루션은 왼쪽으로 가서 할 수 있거든요. 왼쪽으로 도세요. 이러면 기사님이 어떨까요? 알았어 그렇게 할까요? 전혀 그런 상황이 안 돼요. 그러면 얘는 무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솔루션과 실제가 갭이 생겨서 실패하는 원인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들을 좀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인 알고리즘은 AI 기반 배차 최적화 솔루션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다이나믹 앤 스토캐스틱 모델로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들은 다수의 차량의 경로를 어떻게 최적화할 거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거. 그 다음에 물건을 싣고 고객이 이제 배송 중에도 새로운 주문이 들어왔을 때 그걸 픽업해서 다시 어떻게 최적화할 거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작업들을 또 했고요. 또 이제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자율주행이나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되면 사람을 태우고 사람이 원하는 시간대, 더 제한된 시간 내에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라우팅은 기본적으로 운행 도중에도 실시간으로 나타나는 요청에 대응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지금 사업을 제주도에서
제주도 내 당일 배송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 오늘이라고 하는데요. 픽업에서 B2B도 있고 B2C도 있고 합니다만은 배송 중에 새로운 주문이 왔을 때 운행 중인 차량에 어디에 누가 어떤 차량이 저 주문을 픽업하고 어떤 경로로 다시 배송을 할 거냐, 순서를 다시 변경할 거냐, 이러한 작업들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이러한 기술들을 개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해서 데이터 학습을 계속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AI 기반으로 해가지고 고객이 요청이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운행 중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측하는 문제까지 저희들이 대응해서 전체적으로 솔루션을 개선해 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솔루션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어떤 업무를 기사들 간에 불균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누구는 좋은 데 가고 빨리 끝나고 누구는 멀리 가면서 많은 양을 처리를 해야 되고 이런 기사들 간의 불균형이 있는 부분들은 사람이 개입하기 때문에 그래요. 친한 사람한테 좋은 데 주고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균등배분 방식으로 해서 업무 시간으로 같이 할지 배송지를 같이 할지 아니면 수당을 같이 하게 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서 저희가 균등 배분과 최적 라우팅 하는 것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모든 것들은 저희 기본은 데이터입니다. 물류뿐만 아니라 회사에 가보면 쓸 수 있는 데이터가 거의 없어요. TMS로 구축해놔도 거의 정산 쪽에만 쓰고 거의 끝납니다. 실제 뭔가 쓰려고 하면 데이터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데이터가 제대로 쌓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기사들이 갖고 있는 그 경험치를 녹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들이 반영을 해가지고 솔루션을 계속 개선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쉽게 가이드를 해드리고 또 오래되신 분들은 그분들의 노하우를 녹여서 저희가 배차하고 경로 최적화해주는 작업들을 할 수 있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연합학습 방식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왼쪽에 보이시는 부분들은 저희 VRS 엔진이 주문 정보라든가 교통 정보 이런 것들을 하고 차량과 기사 정보만 가지고서 배차 및 라우팅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저희 기사들의 행동 데이터를 가지고서 연합학습 방식으로 학습해서 기존 데이터와 연합학습 방식 데이터를 머지해가지고 새로운 기사의 특성을 반영한 최적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연합학습 방식은 딥러닝 방식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고 지금의 그 VRS 엔진은 머신러닝 기반으로 해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머신러닝에서 딥러닝까지 다양한 영역으로 저희들이 AI를 활용해서 이 배차 솔루션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저기 보시고 하세요. 예, 예. 이거 보시면 저희 그냥 사스 엔진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쓸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고요. 지금은 제가 그냥 주문 390개 배송지가 390개가 있는 거고요. 그냥 저희는 엑셀로 업로드 해도 되고 API로 연동해도 되는데 그냥 클릭 몇 번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버 차량 지정을 해서 차량 선택해서 라우팅 클릭하면 바로 결과가 나오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차량별로 이동거리랑 배송 순서 이런 것들이 다 정리돼서 바로 나오고요. 이 차량이 이런 식으로 다 구성이 되고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기사한테는 앱으로 그냥 정보가 됩니다. 그러면 카드처럼 돼서 그냥 순서대로 클릭해서 처리를 하게끔 만들어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서 핵심은 이 데이터의 용적량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용적량이 50%다, 60%다, 피크 때 50%밖에 안 되더라 그러면 용적량을 더 늘릴 수가 있잖아요. 그럼 차량을 줄인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서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는 뭐 있다고 하는데 외산 솔루션이 있긴 합니다. 근데 오래된 한 25년 된 뭐 캐나다산이 있는데 이렇게 정보를 못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거기를 뭐 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있습니다만은 잘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이건 누구나 그냥 쉽게 클릭 몇 번만 해도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차량이랑 주문 관리, 그 다음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주문 데이터 연동해서 경로 최적화하고 차량별로 배차하고 경로 최적화해주고 차량별로 업무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이동 거리가 얼마가 되는지 이런 것까지 다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 트래킹이 가능하고 데이터가 남습니다.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향후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정산이라든가 운영일지 이런 것 정보들을 다 제공할 수가 있고요. 저희 국내 최대 그 물류 회사에서 저희 거 사용해 가지고 새로운 루트를 만든다든가 할 때 이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모 식품 그 프랜차이즈 회사에서도 이걸 활용해서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이동 거리를 줄여서 그 연료비를 연간 억 이상을 세이브하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또 추가적으로 뭐냐면 모 제약 및 물류 회사에 이제 저희가 이제 OMS부터 WMS, TMS까지 전체를 토탈리 구축해서 러닝이 되고 있는 그런 구조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물류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들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이 좀 길었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질문 없으시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류비는 이제 계속 챌린지가 엄청 나올 겁니다. 나오고 있을 거예요. 이걸 여하에 어떻게 할 거냐? 다 할 수 없어요. 창고는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중장기 플랜을 가지고서 통폐합을 하든 뭔가 로케이션 다시 잡고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만은 많은 비용, 근데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 운송이라 그랬죠. 수배송 쪽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데 이걸 여하에 옵티마이제이션 하느냐, 빨리 그게 나한테 리턴이 되는 게 그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뭐 저희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은 비즈니스에 조금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류가 돈만 많이 쓴다라고 욕을 많이 먹죠. 하지만 개선할 수 있는 영역은 충분히 있습니다. 감사합니다.